네,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그룹이 이래저래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수소차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시장이 이 현대차그룹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탑7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AS 사업 부문이 크게 돈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모비스에서 떼어내서 글로비스에 떼다 붙인다고 하니까 모비스는 하락하고 글로비스는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비스는 장 초반의 상승 탄력보다는 또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요. 6% 정도 상승하고 있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고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인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이 오늘 시장에서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다 알려진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의 상승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는 또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탑5입니다. 유진기업인데요. 오늘 NH투자증권이 유진기업에 대해서 올해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는 꽤 저평가되어 있다. 게다가 지난 4분기에 인수했던 유진저축은행의 실적이 올해부터는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죠. 이와 함께 오늘 유진기업은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명문제약 탑4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명문제약은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명문제약이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이오 사업을 따로 떼서 명문바이오를 또 설립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장중에 꽤 큰 상승 탄력이 기록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2.7%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셀트리온이 오늘 하루 동안의 상승 탄력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에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도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왔거든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셀트리온의 반등에 무게를 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 추세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지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2 종목입니다. 캠온인데요. 내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화평법이라고 부르는 게 시행이 되는데 캠온이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미국 FDA에서 인정받은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SK증권이 화평법 시행에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캠온을 선택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1입니다. JNK 히터.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친환경차 사업에 앞으로 5년간 23조 원을 투척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JNK 히터죠. JNK 히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저희가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버벅거렸어요. JNK 히터를 제대로 발음 못해서. 이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JNK 히터가 정의선 부회장이 그 친환경차 시장에 23조 원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수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그 네. 산업용 가연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인 이제 실적 자체는 우리가 흔히 그 애국가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원유 공장이나 정제 네. 공장이나 아니면 석유화학 공장에 보시면은 그 가연로가 있어요. 파이프 네네. 같은 가연로가 네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뜨는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그 개질기라고 하는 리포머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의선 회장이 투자를 하겠다. 한 5년 동안에 23조 원을 뭐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뭐 일진다이아나 뭐 대우부품 같은 종목들은 다 올라왔었는데 지금 뒤늦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JNK 히터 같은 경우.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오늘 이제 못 올라왔던 주가들이 한 번에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질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수소차를 이제 현대차가 밀고 있는데 그렇죠. 수소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소를 어떻게 형성하냐?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수소 따다올 수는 없고 그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가스, 네, 맞아요. 뭐 LPG 네. 같은 가스에서 수소를 떼어내는데 그걸 떼어내는 게 개질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천연가스나 네네. 뭐 CNG나 아니면 LPG 같은 데서 그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질기를 갖다가 네네. 고순도 수소로 바꿔주는 게 이게 개질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개질기를 생산하고 있는 JNK
JNK 히터가 만약에 뭐 계절기로 인해 가지고 계속 수요가 창출된다. 만약에 뭐 차량에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지금 우리가 넥소 같은 거나 투싼 IX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절기가 탑재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수소 충전소도 많이 건립이 돼 가지고 계절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산업용 가열로보다 그 계절기에서 매출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네네. 구조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끝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죠. 만약에 네. 이렇게 된다면에 가정이 계속 붙거든요. 그 말은 어쩌면 오늘 이렇게 급등이 좀 너무 과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반대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서요. 주가 전망은 어때요? 저는 만약에 수소차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는 네네. 가정하에는 정말 좋아요를 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당장 뭐 수소차가 제대로 뭐 넥소는 출소는 했지만은 인프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한 12곳의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지금 연구 목적을 제외하면 사실 6곳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수도권에는 없어요. 땅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뭐 지방에 있는데 내가 뭐 수소 충전 굉장히 싸가지고 이거 한 번 충전하는데 한 4만 원 정도인데 한 600km 갈 수 있는데 이거 충전하러 전라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은요? 장기적으로는 좋아요를 드리고 싶은데 네. 당장 내일의 주가는 알 수는 없다. 이거는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좋아요 의견을 주시긴 주시는데 네. 다만 내일만 보자면 그렇죠. 좀 글쎄요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캐몬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캐몬이라는 그 주식도 SK증권에서 뭐 이번에 화평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그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화평법에 대한 부분들부터 살펴보자면 네네. 화평법이 뭐냐면은 2019년도부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제조되거나 네. 수입되는 뭐 신약 개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직까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화학약품이기 네네.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먼저 거치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한테 뭐 우리 흔히 뭐 영상 많이 보시면은 쥐에다가 뭐 주사기 네네. 꽂아가지고 뭐 약물 투입하고 하잖아요. 네네네. 뭐 돼지한테도 네. 투입을 하고 네. 토끼한테도 투입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유해성이 입증이 된다. 이거는 무해라고 하면은 이제 임상 일상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이제 C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증된 곳이 사실 정보출연연구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톡스텍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캐몬이라는 데 하나 있어요. 근데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차 관련주도 간 종목들은 다 갔었는데 네네. 캐몬은 지금 뒤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신약 개발 회사들이 R&D를 많이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상 시험 걸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하는 이제 전임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수요가 급증한다라고 했을 때는 캐몬이 갖고 있는 연구소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수소차는 만약에 수소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면이란 가정이 붙었지만 네네. 화평법은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캐몬은 그 수소차 관련주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좋아요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좋아요 주실 거예요? 네. 바로 좋아요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뭐 신약 개발 회사들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 보면은 이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바이오 벤처 회사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바이오 세미나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관심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비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고 있어요.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 하이루킨, 에로 라이센스 아웃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뭐 VM202 같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후보 물질들을 많이 찾을 거고 그 후보 물질이 그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캐몬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한테 들어가기 네네네. 전에 미리 전임상을 들어가야 네네.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의견 그렇습니다. 캐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바이오 한 가지 더 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사실 지난주에 그 네.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던데 한번 출렁거렸을 때 출렁거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때도 꿋꿋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한용희 대표가 선택하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까? 셀트리온입니까? 지금 투자한다면. 저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예. 제가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네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네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은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구조가 참 특이해요. 뭐냐면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관계가 네. 바이오젠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상당히 좀 희한해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작년에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 공시 보시면은 유럽에서 베네팔리 상당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뭐 2배 이상 뭐 매출이 커졌었는데 네네. 이상하게 영업 손실은 커졌어요. 더. 네. 아니 매출이 다 나오면은 뭐 판관비가 어느 정도 막 500억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 뭐 1000억이 늘어나진 않고 한 800억 정도 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네. 영업 손실이 더 커졌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게 판관비가 따지고 보니까 한 3천억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매출의 93%예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네. 이걸 따지고 보면은 이 매출보다 오히려 쓰는 들어가는 비용이 비용이 더 더 많다.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관계가 제조 원가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바이오젠에서 로열티를 받아도 제조 원가는 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적자 구조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바이오젠과의 구조를 다시 개편을 하거나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인데, 네. 그러면 사실 셀트리온 지금도 꽤 높거든요. 네. 이거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30만 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31만 7천 원인데 네.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바라는 목표 주가는 네네. 50만 원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시장 보시면은 이제 특허가 만료돼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그 특허를 가지고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이제 내년까지 뭐 상당히 많은 특허가 있어요. 만료되는 네네. 부분들이. 네네. 근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개화기라는 거죠. 만료가 되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 특허가 또 하나 생긴다는 거죠. 네네.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렘시마 지금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오리지널 바이오보다 뛰어넘었어요. 시장 점유율을. 네. 상당히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이게 업적이 상당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주총이 열렸었는데 그 주총에서 저도 들은 얘기가 서정진 회장이 상당히 경비도 아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네네. 부분들도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사실 버스로 타고 갈 거리도 비행기로 타고 가면 편한데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저는 그런 주주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네네. 서정진 회장 그 IR 동영상을 보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아,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이게 셀트리온이 거의 루이비통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성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거의 38조, 39조 원에 육박하는데 50만 원 바라본다면 거의 60조 원에서 70조 원까지 네.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명문제약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뭐 이슈가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이제 뭐 바이오 사업 진출 소식의 네네. 강세라고 하는데 오늘 이슈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2월 28일에 이제 금감원 이제 네. 다트에 보시면은 이제 뭐 주요 사항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명문바이오로 좀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된 자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당일 이슈는 아니고 이미 과거에 있던 이슈들인데 이게 조금 오늘 수급 상황과 겹쳐가지고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매 치료제가 한번 테마가 확 타면은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뉴라렌이라는 그 치매약을 판매하고 있어요. 네.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의견은 좀 글쎄요를 드리고 싶어요. 글쎄요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치매 치료 관련 테마를 탄다라고 하면은 이 명문제약은 사실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맞는데 네네. 이 치매 치료에 대한 뭐 가능성만 보자면은 글쎄요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치매 치료라는 게 제가 예전에 바이오젠 말씀드렸다시피 아두카누맙도 거의 진짜 뭐 100년 동안 한 400개 물질 중에 임상이 99.6%가 실패한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뉴라렌이 사실 치매를 완치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개선 효과만 있는 부분들인데 네네. 여기서는 좀 글쎄요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리 받아봤는데요. 그럼 내일장 탑픽은 무엇이 될 것이냐? 제가 미리 여쭤봤습니다. 바로 내일장 탑픽은 JNK 히터를 저희에게 선택을 해주셨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시호가 저희가 분위기 살펴보고 마감 종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에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 우위로 전환이 됐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탄력 자체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요. 0.69% 오른 2,435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장중 내내 안정적인 상승 권역에 머물렀고요. 마감 근처에서 급작스럽게 상승폭 더 확대하며 1.74% 오른 865선에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급등이 놀라운데 무려 9.33%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31만 6,500원 선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순위 싸움이 치열했는데 현대차를 제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3월 29일)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개인의 사자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반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며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 2,436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수치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1.7% 오른 86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이끈 건 개인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수급별 주체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개인은 2,417억 원 순매수 우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2,266억 원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기관도 함께 261억 원 팔면서 동반으로 대형주 위주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감 근처에서 순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210억 원 순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개인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가 상당했습니다. 기관 혼자 나홀로 사자 522억 원 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섹터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정반대 분위기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전달하게 됐는데요. 업종별로도 5.52%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중에 셀트리온이 9.5% 오르며 31만 7천 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셀트리온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7% 하락을 뒤로 하고 오늘 4.52% 급등 속에 유한양행도 하루 만에 반등하며 3.5%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현대차 그룹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현대글로비스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며 4.9% 오름으로 마감을 지었네요.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2.87% 표정이 좋지 않았고 현대차, 기아차도 동반으로 하락으로 오늘 장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가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